분노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이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감정의 기술. 요즘 당신은 왜 이렇게 쉽게, 자주, 깊게 화가 나나요?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욱하고 누군가의 무심한 태도에 하루가 무너지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서는 자신을 보며 이제는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놀라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건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라 지쳐서 그렇다는 것을. 해야 할 일은 줄지 않고 기댈 곳은 없고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쌓여서 작은 자극에도 폭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화를 내면 속이 풀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더 허무합니다. 더 외롭고 더 슬픕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누구나 낼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르게 내기는 어렵다. 우리는 여전히 그 기술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를 내고 후회하고 또다시 분노에 휩싸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분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 속에 숨어있는 당신의 상처, 지침, 외로움, 그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왜 그 정도도 못 넘겨?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단순한 감정 폭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노는 상처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겉으로는 공격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무도 내 편이 아닐까?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걸까? 언제까지 이래야 해? 분노는 불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물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래서 폭발 후에는 더 허무한 감정이 찾아오는 것이죠. 분노가 지나가고 고요해지면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팠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의 핵심적인 원인을 이렇게 짚어냅니다. 분노는 마땅히 나를 존중할 사람이 나를 홀대했다고 느낄 때 생겨난다. 우리가 화나는 가장 큰 이유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말투 하나, 무심한 태도 하나, 답장에 담긴 차가운 온도 하나. 분노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줘라고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화를 낸 순간을, 그 순간 정말로 단순히 화가 나서 화를 낸 걸까요? 아니면 그 밑에 숨겨진 다른 감정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당신은 무시당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분노가 감정의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분노는 대부분 표면입니다. 그 밑에는 훨씬 더 깊고 연약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 슬픔, 수치심, 무력감, 그리고 외로움. 우리는 외로워서 화를 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둑처럼 터져버리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의 뿌리를 결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유가 없고 여백이 없고 기다림도 없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순간도 없습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모두가 지치고 모두가 외롭습니다. 그러니 작은 자극에도 감정이 바로 터져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순간들입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참다가 집에 와서 문 앞에 놓인 택배만 봐도 갑자기 짜증이 날 때, 사실 택배는 문제가 아니죠. 단지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또는 가까운 사람이 무심한 말 한마디 던졌을 때
그 말이 실제보다 10배는 더 아프게 꽂힐 때 그 사람 말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이 많이 부서져 있었던 겁니다. 분노는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참아내고 견디고 또 버티다가 어느 날 아주 작은 일에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쌓인 무게가 마침내 드러난 것뿐입니다. 우리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화내는 건 어른스럽지 못한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습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 단단하게 굳어질 뿐입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폭발하죠. 그리고 그 후 우리는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통제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화를 다루는 데에도 기술이 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억누르는 것도 폭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 하나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적절함입니다. 언제 화를 낼지, 누구에게 화를 낼지, 어떤 방식으로 화를 낼지, 얼마나 화를 낼지.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분노는 파괴가 아니라 정당함이 됩니다. 그가 말한 세 가지 기술을 통해 분노를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올바른 대상에게 화내기. 우리는 종종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합니다. 직장에서 받은 상처를 집에 와서 내 사람에게 쏟기도 하죠. 잘못된 대상에게 향한 분노는 반드시 죄책감으로 돌아옵니다. 분노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순간에 화내기.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폭탄의 뇌관입니다. 감정을 지하실에 쌓아두면 더 큰 폭발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지금 다뤄야 할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적절한 순간에 건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양으로 화내기. 너무 세게 화내면 관계가 깨지고 전혀 화내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중용, 즉 균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분노의 크기를 상황의 무게와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분노를 올바르게 다루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감정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감정은 거리를 두면 보입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에는 감정이 얼굴을 덮어 상황이 흐릿해지죠. 하지만 단 5초만 숨을 고르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사실은 상처받았던 거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힘을 프로네시스, 즉 신중함이라고 부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화를 내면 후회할까? 이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 아닐까? 나는 지금 사실 위로가 필요한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 작아집니다.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은 이름을 불러주면 힘을 잃습니다. 마치 어둠 속 괴물이 불을 켜면 그저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처럼요. 두 번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을 적으로 대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울면 안 된다고, 지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죠. 하지만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신호입니다. 당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분노를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 힘들구나. 나는 지금 아프구나. 그래도 괜찮아. 그 온화함이 쌓일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세상을 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세 번째,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내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무기로 쓰지 않으면서도 정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 말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나. 나는 존중받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용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무기로 쓰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23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악이 아니다. 다만 올바르게 다루지 못할 때 악이 된다. 당신의 분노는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간다움입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 나는 뭔가 잘못된 걸까?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오래 외로웠던 것입니다. 분노 뒤에는 항상 외로움, 무력감, 지침 같은 다른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 척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성숙은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왜 분노하는 걸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분노를 느낀다는 건 당신 안에 아직 지키고 싶은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분노를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당신을 삼키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어쩌면 지쳐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분노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픕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저 감정을 느끼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분노의 기술은 화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분노의 기술은 분노를 그리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언젠가는 당신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하루도 견뎌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밤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온화해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그 목소리를 오늘만큼은 조금 낮춰보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한켠 노트는 앞으로도 당신의 감정을 함께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